자, 잡서 166페이지. 자, 납작. 자,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생각보다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박수근의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밑에 이제 그 보이죠? 이게 박수근의 그림입니다. 꽤 비싸요. 박수근 그림 지금은 한 6, 70억 될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예요. 우리나라 사람, 세계적인 작가. 그래서 내 기억에 20년 전에 한 30억 정도 했으니까 지금 아마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작가고요. 이 사람의 이제 화법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적은 거예요. 자, 바로 이제 김혜순. 자, 가자. 자, 금방 끝날 거예요. 이 작품은 박수근의 화법을 제재로 한 시인데요.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서, 자, 한 며칠 눌렀다가, 저 여기 지금 잘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납작하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드문드문 부위표 세상을 끊어내어서 한 며칠 눌렀다가, 그래서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납작하게 눌린 것처럼 보이는 박수근 그림의 특징을 표현했습니다. 모두 민중의 모습을 많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벽에 걸어놓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적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방식입니다. 세상을 보기 위한 방식. 벽에 걸어놓고 바라봅니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안악내 둘이, 자,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 이건 그림인데요. 납작하게 뻗어 있대요. 적어보자. 인물과 삶이 짓눌린 모습이다. 인물과 삶이 어떤 현실에 짓눌린 모습.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거기다 뭐라고 쓸래요? 가난한 서민, 이렇게 적어보세요. 가난한 서민.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자, 서리적 표현이고요. 고달픈 현실 항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밑에 보면 발바닥 안 보이잖아요. 그죠? 서성서성 부위표.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자, 대꾸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어떤 이제 시어의 반복.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자, 세상사의, 즉 현실의, 세상사의, 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바로 서민의 모습이죠. 그렇게 웃고 나서,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말리거든요. 박수근 화법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자, 어떤 삶? 그저 짓눌린 삶. 시는 어렵지 않아요. 짓눌린 삶. 그리고는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끼워놓고 말리거든요. 이렇게 빨랫줄에, 예전에 다큐멘터리 봤었는데, 빨랫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들을 막 말려요. 자, 그리고는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끼워놓고 가히 없이, 끝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부위표. 자, 어떤 이미지야? 세상에 휘둘리는 이미지. 세상에 휘둘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 반복이 되고요. 자, 의문형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자,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변. 자, 167페이지 거기 보시면 박수근 화법의, 자, 시적 형상화 볼게요. 강연에 나타난 화법의 특징을 보시면 1년 납작하게 눌렸고요. 자, 2연 발바닥, 입술, 표정,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다 말랐습니다. 시인은 박수근 화법에서 세파에 시달리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각박한 서민들의 현실을 읽어내고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시로 형상화했습니다. 밑에 완자 쓰미 한마디 볼게요. 박수근은 서민들의 모습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해서 그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냈대. 그의 그림에서는 인물들이 압축된 형태로 눌려서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자, 표현상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절대자에게 질문하는 형식, 밑줄 쳐 질문하는 형식. 서민의 고달픈 현실을 항변, 밑줄 치세요. 항변. 의태어, 납작납작, 드문드문, 서성서성, 그 다음에 펄렁펄렁. 작품 속 대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당연히 생동감이죠. 음성상지어는 당연히 생동감입니다. 자, 그 다음 현재형 어미. 바라본다, 물어본다. 현재형 어미 사용됐어요. 니은다가 사용됐습니다. 생동감, 현장감. 유사한 구절의 반복. 자, 한 며칠 눌렀다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뭐도 없이,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운율이죠. 자, 문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뒤쪽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덕 선생정 갑니다. 169페이지인데, 원래 예덕 선생전은요, 앞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엄행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엄행수는, 똥을 퍼서 나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를 좀 높여서, 좀 선귤자라는 사람이 하는 건데요. 이 전문을 보면 얘의 어떤 병렬적인 황만근처럼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황만근 얘기 다음에 이거랑 같이 연결지어서 배워야 되는데, 이번에 황만근은 빠졌고요. 예덕 선생은 들어갔습니다. 좀 이렇게. 자, 갈게요. 자, 먼저 왼쪽 볼게요. 감상다지기, 예덕 선생전.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지은 한문 소설인데요. 자, 밑줄 쭉 치세요. 끝까지 밑줄 치시면 됩니다. 똥을 져서 나라는 일을 하는 엄행수라는 인물을 예덕 선생이라고 높이 칭하며 무의도식하면서 허욕에 찬 양반들의 생활을 비판했습니다. 얘 이렇게 똥을 져서 나르는데 얘 무시하면 안 돼. 얘 되게 열심히 살거든. 양반들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자, 이렇게 비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황만근에서도 마지막 어떤 얘기할 때 황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갑니다. 앞부분 줄거리. 자, 선귤자에게는, 자, 선귤자, 얘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이 양반 실제 인물입니다. 선귤자. 자, 실제 인물이니까 이 실제 인물을 갖다 쓴 이유는 뭐죠? 사실성을 주기 위한 거죠. 사실성을 주기 위해서다. 소설이에요, 이건. 선귤자에게는 예덕 선생 동그라미 친구가 있었다. 그는 똥을 져 나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역부의 우두머리, 자, 엄행수 동그라미 예덕 선생하고 엮으세요. 자, 엄행수였다. 선귤자의 제자인 자목. 자, 자목 세모. 자, 세모 치고요. 자, 거기다 적으세요. 신분이나 체면, 그리고 이제 외양을 중시합니다. 중시합니다.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양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당시 양반층 비판. 비판이야. 대변. 나 뭐 하는 거야? 양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여기선 깨달음을 선귤자가 주고요. 그러니까 선귤자는 당연히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자목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스승이 바로 선귤자가 4대부 X 뒤에 밑줄. 비천한 엄행수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입니다. 이에 선귤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겠죠. 가자. 엄행수는 똥을 져서 밥을 먹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가 밥벌이 하는 일의 내용을 따져보자면 지극히 불결하지 않고 향기로운 것이다. 그래서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어요? 더럽고 미천한 일을 하지만 오히려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가짐은 더럽기 짝이 없지만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는 가장 꿋꿋하다. 밑줄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 밑줄 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뜻을 확대해 나간다면 비록 자 만종의 녹봉을 받게 되더라도 만종의 녹봉이라는 것은 많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자 녹봉을 받게 되더라도 즉 월급을 받더라도 다시 말하면 높은 벼슬아치를 의미하는 거야. 많은 녹봉을 받는다라는 거야. 자 높은 벼슬아치가 되더라도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현재 높은 벼슬아치들은 다 지조를 바꾸더라. 그치? 이 점에서 보면 자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자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 자 요거 세모 잡아봐. 이거 누구겠어? 만종의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겠지 그치? 만종의 녹봉 그거 세모 잡고요. 자 거기다 엮어. 자 더러운 가운데 청결한 것 자 누굽니까? 바로 이제 엄행수겠죠. 자 그리고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 보면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청결한 것이 있다. 그럼 영어 우리가 후려치면 이런 거죠. 신분과 외양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자, 엄행수의 의로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음식에 곤란을 당해서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늘 나보다 곤궁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자 거기 위에 보니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견디고자 하는데 엄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다. 참으로 마음속에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성인이다. 됐죠? 자, 대저 선비가 궁한 생활이, 자, 가난한 생활이 얼굴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고 뜻을 얻어서 출세함에 온몸에 표가 나는 것도 자, 부끄러운 일이다. 거기서 뭐 중용 이렇게 잘 나가도 티를 내지 않는 걸 얘기하죠. 자, 저 엄행수를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거 가로 한번 묶어봐. 자, 거기다 적습니다.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바로 당대 양반 사대부를 비판합니다. 양반 비판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감히 친구로 하겠는가 선생이야. 그래서 나는 엄행수에 대해서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야 예와 덕을 갖춘 선생이란 칭호를 바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너보다 나! 이 저 자목한테 말 되게 어떻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야 너보다 나! 뭐 이런 얘기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자목의 어떤 비판과 그 다음에 엄행수에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도만 이해하시면 별거 없습니다. 자 핵심 정리 넘겨볼게요. 갈래는 한문 소설입니다. 자 단편 소설이고요. 당연히 풍자 비판 이거에 따라서 교훈이죠. 자 주제 바람직한 교우의 도와 자 엄행수의 무실역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우의 도는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우리가 봅시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자 가로 1 볼게요. 좀 말이 뭐 무실역행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 갑니다. 엄행수는 분뇨를 나르는 굳은 일을 하고 신분이 낮은 인물 하지만 성교육자는 엄행수를 높이 평가해서 그를 예덕선생이라 부르면서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밑줄 의롭고 지조가 있으며
그렇죠? 자, 현재 양반은 지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만종의 녹봉을 받더라도 지조를 바꾸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조가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도 늘 자, 떳떳한 모습. 하지만 양반은 어때요? 얼굴빛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공공한 빛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또 밑줄 떳떳한 모습 밑줄 잡고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일자는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자, 얘는 성인의 경지에도 이룰 수 있다. 자, 따라서 엄행수 행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작가가 강조했던 실학 이념인 이용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작가의 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자, 이용후생의 학파는 봉건적 신분 질서인 산업공상의 타파와 자, 능력에 따른 신분의 재편성을 주장했고요. 자, 상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체제를 지향했다. 실학은 당시 조선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한 학문으로 실학자였던 작가는 자, 이용후생을 내세웠다. 명분이 아니라 저쪽에 실천적인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말이 어려운데 실용주의. 그렇지? 실용주의.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이용후생 학파는 산업공상에 반대하며 개인의 능력에 따른 신분제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사상을 반영해서 그의 성품을 예찬했습니다. 자, 거기 참고자료 예덕선생 중에 나와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끝까지 밑줄 치시면 돼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보여준 다 이렇게 4대 부의 한정에서 청렴 결백만을 강조하던 시대에 엄행수와 같은 소외된 하층민의 인물에게서 청렴한 인격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 정도 우리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납작납작이 있는데요. 자, 요거 잠깐 살펴보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자유시 서정시고요. 현실 비판, 애상은 뭐예요? 슬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서민의 힘든 삶을 이야기하면 보통 애상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주제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입니다. 자, 특징 갑니다. 표현 기법의 특징을 시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현 기법의 특징을 시로 바꿨다. 밑줄. 자, 서리적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반복은 당연히 강조. 1년 서민들의 고달픈 삶이고요. 2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의 삶에 대한 연민. 그래서 나중에 물음 형식의 항변을 하죠. 자, 화법의 특징 갑니다. 납작하게 눌린 게 핵심이고요. 시에서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세파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린 겁니다. 자, 발바닥, 입술, 표정,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서성서성, 슬그머니, 바짝 마르기 뭐 이렇게 돼 있죠. 서민들의 각박한 삶. 그래서 이번 짓눌린 삶 이렇게. 왜냐면 선지에서 짓눌리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밑에 보시면 서리적 표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마땅합니까? 절대자에게 질문하는 형식. 그래서 항변, 비판적 시각. 의태어입니다. 생동감. 현재형 어미, 생동감, 현장감. 그 다음 유사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다 하고 전체를 다 하고 나서 시험 범위 다 끝나고 나서 뒤에 더 읽어보기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거 이거 다 한번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셨대요. 이런 거 잘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언급하셨대요. 낼 거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대. 근데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거지처럼 보겠습니다. 알겠죠? 바닥 우리가 볼 거야. 다 한번 쭉 훑어줄게요. 다 훑어주겠습니다. 자, 메밀꽃 필 무렵 참 좋은데. 자, 요거 통과합니다. 자, 주주쭉 넘기시다 보면 어머나 정읍사 그 다음에 송인. 자, 이제 뭐 남았나 보자. 자, 선생님 지워가면서 좀 볼게요. 펜. 아이고. 자, 방금 예덕선생전을 마무리했고요. 자, 납작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정읍사, 송인, 사리와, 난수공 이렇게 4개. 자, 정읍사 시간 좀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짧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 먼저 갑시다. 자, 203페이지. 자, 정지상의 자, 송인을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리와 들어갈 거예요. 자, 송인 제목 님을 보내며 이런 뜻입니다. 님을 보내며 이별의 정환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자, 먼저 왼쪽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한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가 한자로 막 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7언 절구입니다. 자, 절구는 네 줄이란 뜻이고요. 7언이라는 것은 한 줄에, 그러니까 한 줄에 몇 개? 7글자의 한자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7언. 그 다음에 절구. 그래서 총 4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고요. 특징, 도치법, 과장법. 이거 밑줄 치고 별표. 이거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 즉, 사실 쉽게 말하면, 자, 바로 인간과 자연의 대조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자, 여기서 나와요. 가자. 비가 갠 긴 두 개, 불빛이 고운데.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이제 자습서나 풀이에서는 싱그러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상하게 이 작품에서만 싱그러운 자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싱그러운 자연입니다. 싱그러운 자연.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전체가 시각적입니다. 왜 안 써 있죠? 시각적입니다. 자, 남포에서 이건 이별의 공간이고요. 자, 님을 보내며 이별입니다. 자, 슬픈 노래를 부르네라고 했죠. 자, 밑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별의 인간사입니다. 자, 이것은 뭐죠? 청각이죠. 그래서 감각의 대조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 인간과 자연의 대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감각의 대비도 같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뚫어지게 봐? 자, 얘기해. 막, 괜찮아? 잘 이해가 돼? 다시 볼게요. 싱그러운 자연이에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건 시각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별의 인간사, 이건 청각적인 거예요. 이게 청각적.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대비. 의외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시각과 청각의 대비. 그래서 저기 보면, 뭐 옛날 고전 시가 보면, 500년 왕업이 목적에 날아갔으니, 뭐 이런 표현이에요. 청각적인 것이 중장에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자, 대동강물이야. 자, 언제 마르겠는가? 자, 대동강 언제 마르겠는가? 서리법이고요. 마르리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에 보태기 때문에 언제 마를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도치법이 맞고요. 그리고 아니 눈물을 얼마나 흘리길래 대동강물이 안 말라? 그렇지? 과장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밑에 두 작품을 작가, 전승 방식, 내용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자는데, 자, 나머지는 정읍사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송인만 보십시다. 작가는 지상이형이고요. 한자로 기록. 왜? 한시니까요.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노래하는 자, 이별의 슬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리와 한번 볼게요. 사리와가 어딨지? 사리와. 사리와 찾아봐. 띠리리리. 사리와. 잠깐만요. 사리와 참새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사리와가, 참새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걸 못 보고 넘어갔구나. 116.
124.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앞에가 그거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서민의 고달픈 삶. 자, 그 뒤쪽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자, 사리화입니다. 사리화는 이게 사가 이제 모래사자고요. 이 모래사자고, 자, 어떤 자,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지금 보면 목이 쉬다 근심하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정설이 아니에요. 정설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사례화에 대한 그 제목의 어떤 의미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목이 쉬도록 근심하는 꽃 이렇게 돼 있지만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건 뭐냐면 거기 앞에가 모래사자가 있고요. 꽃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핀 꽃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죽는 거예요. 그 꽃은. 그치? 그래서 아무리 꽃을 피워도 모래 위이기 때문에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갈래 볼게요. 정형시고요. 자, 한시. 자, 칠원절구입니다. 자, 여기서는 풍자 현실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재현은 실학자예요. 실학자니까 실학자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연안 박지원이 엄행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늙은 호라비에 대한, 즉 서민, 둘 다 서민인데요. 바로 민중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아요. 자, 볼게요. 주제, 권력자들의 가혹한 수탈에 대한 원망, 수탈로 인한 농민들의 비판사. 그러니까 현실 비판도 있는 겁니다. 현실 비판이 있고요. 백성에 대한 연민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야. 그죠? 현실 비판,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연민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야. 자, 특징. 권력자들의 수탈과 횡포를 비유적으로 고발했고요. 당시 민족적 형실을 풍자에서 나타냈다. 가자.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가는 참새 세모. 자,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고요. 자, 당연히 우리가 대화체죠. 어디서 오가며 날아가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약자입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참새와 대비해요. 홀로 밭을 갈고 맺는데 늙은 것도 힘든데 또 호랍이에요. 자,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래서 밑에 가혹한 수탈, 가렴 주고. 됐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하자. 5글자 뭐가 있어, 얘들아? 가혹한 정치는, 자, 호랑이보다 사납다. 가혹한 정치, 가정, 사납다. 맹수할 때 그 맹입니다. 자, 호랑이보다, 호. 그래서 가정, 맹어호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가정,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렇게 직역하셔도 되고요. 그냥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혹은 백성의 고달픈 삶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백성의 고달픈 삶. 가렴 주구는요, 가혹한 세금과 빼앗은 재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탐관오리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백성의 고달픈 삶을 나타낼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리화입니다. 자, 밑에 완자쌤의 한마디 한번 볼게요. 참새와 사리화 모두 참새를 소재로 삼고 있어. 그런데 작품을 살펴보면 참새의 작가와 사리화의 작가가 참새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다르다. 두 작품에 표현된 어조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해 보렴. 싫어요. 두 사람이 참새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상상해 볼 때 태도, 왜냐면 앞에서의 참새는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봐요. 그걸 보는데 여기에 참새는 좀 개새나 십새 뭐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근데 진짜 참새 본 적 오래된 것 같은데? 참새 많이 봐요? 많이 봐? 참새 많이 보니? 나 왜 못 보지? 참, 진짜? 참새 많이 봐. 난 거의 못 봤는데, 요즘 참새 거의 못 보고. 비둘기는 워낙 많이 봤고요. 비둘기하고 고양이는 많이 봤는데, 참새 거의 못 봤는데?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 볼 거냐면요. 정읍사 가자.
제한된 시간에 끝낼 수 있으려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정업사가 좀 많이 빡시거든요. 할 게 많아서. 단독 지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사실 난소공하고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문제들 전부 다 선생님 분출할 거고요. 그리고 난소공이 좀 길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거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것저것들 그러면 다음 주가 20일입니다. 다음 주에 완전히 다 마무리 하죠. 됐죠? 마무리하죠. 그래서 문제 많이 푸시고 아니다 우리 그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 뒤에 이렇게 더 읽어보기. 그죠? 학교 선생님이 더 읽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야? 내 기억에 더 읽어보기에서 나온 적이 난 없었는데 그래도 학교 선생님 어쩔 수 없어. 그렇지? 그렇게 언급하셨으면 우리는 해야 돼. 그래. 나올지 모르면 나올 것 같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내신처럼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느낌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더 읽어보기는 얘들아, 안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꽤 높기 때문에 주제와 이런 내용이거나, 즉 표현상의 특징까지 보실 필요 없다. 그냥 주제와 어떤 내용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봐봐. 다음 주에 이거 다 끝낼 거예요. 알겠죠? 전부 다. 자, 까먹었는데요. 자, 정업사가 몇 페이지인가요? 200? 200? 좋아요. 자, 정읍 아줌마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읍에 사는 아줌마가 노래한 거예요. 누굴 기다리면서 행상 나간 남편을 무사 귀환을 자 생각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읍은 지명이에요. 정읍이 어디냐면 익산과 전주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정읍에 있는 대학이 우석대학교예요. 그래서 우석대학교 유명하죠. 거기에 이제 의대도 있고, 그렇죠? 한의대도 있나? 우석대가 우석대에 좀 탄탄한 자, 이제 그런 대학. 자, 정업사. 우리나라 어떤 저기 뭐지? 물리학 이런 걸로 또 유명하다는데. 이거 직접 하나하나 다 쓰면서 강의할 거예요. 좀 섬세하게 강의해야 돼서. 자, 볼게요. 자, 달하. 자, 높이곰, 도다샤. 자, 그 다음. 어떻게 쓸까? 하나, 둘, 셋. 이런 방식으로 쓸게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곰, 배치우시라. 자,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우시라. 자, 달이 중요합니다. 자, 달 중요하고요. 자, 이 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광명을 의미합니다. 광명. 자, 그래서 초월적 존재, 주술적 대상, 이렇게. 자, 그래서 저 달에게 자, 소망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 밝음, 초월적 존재, 주술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달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이때 하라고 들어가 있는 하는, 요거 기억나죠? 하는 뭐예요? 혹격조사죠? 근데 혹격조사인데, 자, 이건 이제 높임을 나타내는 혹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막 농담했었죠? 룡선아! 그래도 선생님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룡선, 님이시여.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억날 거예요.
자, 높이곰 도다샤, 높이곰. 자, 머리곰. 자, 이 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강세 전미사예요. 그래서 곧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곰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강세입니다. 강세.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실 때는 높이, 높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 곰이 강세라는 거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머리곰. 자,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멀리.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머리 위로 이거 아니라는 거. 이렇게 강조해도 간간히 출제되거든요. 낱말 뜻으로. 근데 아이들이 머리 위로.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알겠죠? 멀리, 멀리. 자, 비추옷이라, 즉, 자, 해석합니다. 달리미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는 바로 뭐냐면 달에게, 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기원입니다. 자, 소망을 지금 이제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의 뭐, 어기어강들이 아우당들이, 자, 이런 거 이제 후렴구입니다. 자, 저제녀러 신고여 증대를 드디울시라.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자, 저제녀, 가려워. 이거 금요일 날 했는데, 어제가 금요일인가? 어제가 금요일. 오늘까지 까면 안 된대. 정말. 자, 똑같아고 있다. 참. 근데 나도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까마야지, 내일 까마야지. 환장하겠네. 자, 저제녀러 신고요. 자, 이거 보면, 즉, 남편이, 앞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좀 편해요. 자, 저제냐는 건, 이 저제라는 것은 저자 플러스 이예요. 그래서 이 이가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러면 질문 한번 던질게. 여기 우리가 이 저자가 뭘까? 혹시 저작거리 들어봤어? 저작거리? 저작거리가 뭐야? 시장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장에 지나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남편의 신분, 자,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을, 상인은 상인인데 다니면서 팔아. 다니는 상인이야. 뭐라고 하죠? 행상인. 그렇지. 자, 남편의 신분을 암시하는 소재입니다. 시장에 녀다라는 것은 지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지나가다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과 함께 나올 때는 지내다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님을 한데 녀가죠. 혹은 님을 한데 녀고저라는 표현에서는 님을 한데, 님과 함께 녀고저, 지내고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 얘기 없지. 따라서 여기는 시장에 장소 나왔잖아. 그럼 이건 지나가다의 의미로 보셔야 돼. 시장에. 지나가고, 그렇죠. 자, 시장에 지나가고 있으신가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달에게 묻는 거예요. 자, 물음입니다. 달에게 묻는 거예요. 달이 묻는 게 아닙니다. 달에게 묻는, 투달. 자, 달에게 묻는 거예요. 자, 증대를, 어머나, 이게 하나 빠졌네. 증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증대예요. 세모 잡으시고요. 자, 먼저 이 증대는 뭐냐면,
젖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갑니까? 젖은데. 굳이 얘기하면 뒤에 의존명사.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진흙탕을 의미하고요. 자, 디디다, 밥다 이런 뜻입니다. 밥다. 디디다. 자, 이거는 이제 밥다. 자, 리을쉐라 볼게요. 자, 리을쉐라. 리을쉐라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이요. 자, 따라서 여기서는 뭐냐면요. 자, 염려입니다. 염려. 그러니까 이 시의 전체가 기원과 염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원과 염려. 자, 7번 계속 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진대가 중요해. 젖은데요. 자, 진흙탕을 의미하고요. 자, 이것은 자, 밤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을 얘기합니다. 이거 어둠이라고 할게. 자, 어둠에 일어나는 자, 모든 악 이렇게 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남편 뭐 가지고 있어? 물건 팔았으면 돈 가지고 있겠죠. 돈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돈을 노리는 바로 누구겠어? 도적. 그렇죠? 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적 말고 누가 유혹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어떤 여인들이 또 자, 유혹할 수 있겠죠. 바로 여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만 얘기했네. 자, 그 다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건 모든 악. 그래, 요거도 적자. 위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요?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달은 밝음이고요. 준대는 어둠입니다. 자, 빨리빨리 적어야 돼. 빨리빨리 적어야 돼.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내 남편이 시장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진대를 밟을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석 자체가. 그쵸? 자,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볼게요. 자, 어느 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점글할시라. 이거를 너무 길게 썼네. 자, 요 좀 지울게요. 요 서치.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어느 이다 놓고시라. 자, 보지요. 어느 이다 놓고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이다 놓고시라. 적어보세요. 짐을 어느 곳이든 자 놓고 오십시오. 자, 이런 얘기. 짐을 어느 곳이든 자 놓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만약에 도적을 만나고 어떤 뭐 나쁜 여인을 만나면 그냥 짐 버리고 오세요. 다시 말하면 뭐야? 무사 기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사 기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예요? 그냥 살아서만 돌아오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내 가논데 점그럴시라 라고 했는데 요 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 학교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는데, 자, 내 가논데 점그럴시라 이것을 화자로 해석하게 되면, 자, 내 가논데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인생길로 사실은 해석을 했거든요. 인생길로. 근데 최근에는 인생길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저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화자로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인생길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딱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죠? 마중길이죠.
그죠? 요즘에 요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지금 가는 사람 누구야? 지금 가고 있는 사람 누구니? 님이지, 남편이지. 그래서 이걸 님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이건 뭐죠? 귀환길이에요. 그죠? 마중길, 귀환길. 이렇게. 이거 마중길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지금 여자는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자가 마중 못 나갑니다. 옛날로 따지면. 그래서 이건 사실 인생길이 맞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자, 내 가는데 점그랄시라 보시면 가죠? 저물가 마찬가지로 리을시라 나왔으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염려. 자, 동일한 어미로 마무리가 되죠. 리을시라, 리을시라.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이게 끝내네, 이 시간에. 자, 잘 봐, 얘들아. 요 작품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일부러 가로로 썼어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왜 그런지 보자. 자, 우리가, 자, 칠판 볼게. 봐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의 가실질이 이실이야. 이게 시조거든요. 자, 시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3장 6구 45잔의 사음보인데요. 여기서 6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장에 요게 한 장, 두 장, 세 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3장이잖아. 이 3장에서 이걸 전반부, 후반부라고 합니다. 이걸 전구, 후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6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3장 어떤 세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6구예요. 자, 가자. 내가 이거 좀 보여줄게. 한 구, 두 구. 그래서 이게 초장의 역할을 해버리죠. 맞습니까? 이거 막 적을 필요 없어. 이거 막 적을 필요 없어. 그냥 받아만 들여.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저제녀로 신고요. 하나. 전대를 들여오시라. 이게 두 번째. 그렇지. 마치 중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하는데 점구를 치라. 그래서 지금 형식이 어떻습니까?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형식이 시조에 계승되었다라는 의도 가지고 있는 작품이야. 알겠지? 즉, 세 부분의 이 형식이 시조에 계승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옆으로 쓴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알겠지? 자, 후렴구 제외하면, 자, 요 얘기가, 뒤에 있겠죠? 자, 보자. 거기 전체 얘기는 다 했고요. 자, 화자의 처지와 태도. 끝났네요. 자, 그러면 좀 아쉽긴 한데, 얘들아, 거기만 봐. 거기만 봐. 한 페이지만 넘겨봐. 한 페이지만 딱 넘겨봐. 그리고 거기 봐. 거기 참고자료 보여? 참고자료 보이니? 자,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위에는 선생님이 좀 얘기해 준 거예요. 밑에 두 번째 줄 봐봐. 있네. 즉, 정업사는 후대의 시가 가운데 시조와 가장 유사한 형식이다. 됐습니까? 밑에 적어. 시조의 계승. 시조의 계승. 시조의 계승된 겁니다. 3장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 사음보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자, 뒤에 좀 살펴보시고, 자, 다음 주에는, 난쇼공을 할 거고, 우리가 저기 뭐 읽어보기 있잖아? 그거 한번 쭉 한번 훑죠. 고생하셨습니다.